만화를 대형 팬더 정크입니다. 예, 인썸입니다. 대형 팬더 그리고 쫄보 인썸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꾸 왜 이러나 몰라. 창피해. 아니,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그렇게 네. 반갑지 않아서 좀 딱딱하게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일수록 그래도 내용은 무겁대, 말은 매섭대. 저희는 좀 텐션을 높게. 그 요사스러운 입으로 오늘의 다룰 주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요사스럽긴 하죠. 저걸로 몇 명을 홀렸는지. 홀렸다니요? 무슨 표현이 그래요? 네? 홀렸다니요? 아니요. 제가 또 괜한 말을 했군요.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이라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입금만 된다는 전제하에요.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오랜만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다뤄보게 됐는데 좋은 일로 가져오지 않았고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는 편이니까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노 밖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3일자 소년점프에 연재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259화, 여기서 터진 사건이 한동안 만화계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는 올포원에게 협력을 하면서 뇌물을 만들어내던 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미도리아에게 너한텐 개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의사였잖아요. 가서 적고 보니까. 이 박사가 최근에는 시가라키 토무라에게 협력을 하고 있고 히어로들한테 잡힌 쿠로기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 친구를 A반 담임이자 히어로 이레이저 헤드와 프레젠트 마이크가 어린 시절 죽은 걸로 알고 있었던 친구 동급생이 이제 이 뇌무 쿠로기리의 베이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신문을 진행하여 단서를 얻어낸 게 병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들이 이 추적을 한 끝에 이 박사를 습격하게 됐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시가 마루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루타란 이제 그 일본어로 통나무를 말하기도 하지만 과거 731 부대라는 그 부대에게 강체 실험을 당했던 피해자들을 그들이 부르던 은어예요. 바로 그들이 생체 실험장을 제재소다, 그러니까 나무를 다루는 그런 곳이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서 생긴 은어인데, 저희가 인터넷 방송임에도 입에 다 올리기가 힘들 정도, 진짜로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짓의 상상 이상의 짓들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금방 나옵니다. 비단 뭐 중국, 우리나라 뭐 이런 국가뿐만 아니라 연합군 포로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희생을 당했고요. 아주 단적인 예로 뭐 패스트균을 사람한테 집어넣고 이제 실험을 했다는 건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탄저균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예. 그거를 그대로 사람 몸에 주입하고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말할 수 있는 수위 중에서 간단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후 사후 처리가 이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원했던 미국과 어떤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사법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 원래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범들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됐잖아요.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법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체 실험을 하거나 고문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이 되고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이나 이런 게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후에 의사나 그 일본의 약간 그 상류층 사회에 올라가게 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도 있습니다. 일본이 의료 강국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한 의료 강국이지만 뭐 그 의료 강국이 된 이유는 그만큼 사람 갖고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도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있었던 그 전쟁 전범 재판에 비하면 정말 빨리 졸속으로 끝났어요. 이런 참 어두운 인류의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름을 쓴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받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대가 있었던 데가 만주 쪽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쪽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그래서 바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홍콩이나 뭐 대만 이런 데서는 볼 수 있지만 중국 본토 내에서는 더 이상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팬이었던 분들이 이 부분에 좀 화가 나셔서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이제 작가한테 직접적으로, 그리고 소년점프에게 항의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시기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소년점프와 작가 이 호리코시 코에이는 이제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다만 한국어 사과문에만 중국과 한국 등의 팬들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썼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한국이란 말 대신에 중국이나 다른 해외라는 식으로 이제 한국의 이름을 빼서 실망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작가는 이 시가 마루타라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 그가 이제 올포원을 따랐기 때문에 올포원의 성이었던 시라가키에서 이제 이름을 땄고 그 다음에 통통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루가 들어간 마루타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데 작가는 뭐 그걸 상기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캐릭터의 그 성격이 너무 그쪽이랑 겹치는 것도 많고 바쿠고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미네타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좀 많이 안 좋게 보시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던 상태라 이 작품에 대해서 손절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각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썸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제가 옛날에 추억을 되짚어 보면 제가 이 마루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을 느꼈던 작품이 있는 게 정무문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드라마판 견자단 나온 거. 거기에 보면은 이 731 부대에 대한 묘사가 조금 나와요. 그 진진의 사부를 독살하기 위해서 그 독을 가지러 갔을 때 되게 끔찍하고 무섭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저는 이 나이야 작가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빌런인데 어떻냐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떻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모티브 삼아서 미화시키면 안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작품의 빌런을 부각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가까이에 있는 역사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은 역사잖아요. 그 역사의 피해자들도 그만큼 가까이에 있다는 거를 좀 작가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창작자들이 그 민감한 주제, 민감한 역사를 다룰 때 그 역사의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라는 걸 항상 환기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직접적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매듭되지 않은 가까운 역사에 있는 작품일수록 피해자들 또한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좀 유념하고 작품 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생체 실험을 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마루타라고 짓는 거는 누가 봐도 정말 그냥 오해 사기 딱 좋은 과전불람리 이하 부정관 오이밭에서 이제 신발끈 고쳐 쓰지 마라. 그렇죠. 네,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마라. 왜냐면 오해받기 딱 좋다. 따르게 생각하면 아무리 작가가 몰랐다고 한들 편집부는 뭐 한 건가? 편집부에서도 걸릴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했어야죠. 그리고 그렇죠. 검수라는 게 이런 걸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편집부도 이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작가도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는 것은 일본이 얼마나 이런 역사관에서 좀 취약한가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팬들에게 조금 빠르게 사과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실망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는 부분이지만 일본 작품을 보고 일본 작품을 또 저희 컨텐츠로 삼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으려고 한다면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런 걸 자꾸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랑 정치랑 엮지 말았으면 뭐 아니면 난 몰라 만화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본 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낙인 찍자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불편해할 수 있는 요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등장했을 때는 항의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관을 길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부분에서 왜 화를 안 낼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공짜로 봐서 그래요. 공짜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공짜로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소비 주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소비 주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상품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당연한 건데 뭐 공짜로 보는 건데 뭐 어때? 뭐 이 정도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소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작품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내가 이 작품에 충분히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보이콧을 하고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손절을 하든 아니면 손절을 하지 않든 이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유입니다. 이 작품을 손절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송을 자꾸 하는 이유는 저는 좀 더 작품을 고급지게 즐기고 싶어요. 전 그래서 그래요. 전 다른 것보다 이 작품이 가진 테마가 정의를 수호하는 히어로잖아요. 그리고 그 히어로를 동경하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히어로가 무지하면 안 되겠죠. 이 작품을 처음 보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 정말 그 가슴 뭉클했던
장면들이 있었던 만큼 팬들을 생각하셔서 더더욱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작품은 뭐 계속 나올 것이고 방송이 끊기지 않는 이상해야 계속 방송에 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한국인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좀 일본의 작은 변화라도 불편해야 바꿔요, 뭐든지. 자세도 불편하니까 고쳐하는 거잖아요. 이 사과문이 올라오게 된 계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경제적인 부분을 중국이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걸 한 번에 캔슬해 버리니까 타격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먼저 사과를 더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크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서 소비하는 나라라고 이제 인식이 된다고 하면은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군함도에서 진격의 거인 영화를 찍는다든지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미화를 자꾸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 세계 여론이 좋게 볼 수가 없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갇혀서 자위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로, 기존에 강했던 문화 콘텐츠로.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시장 개척하려면 올바르게 있었던 일을 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랑 인썸이랑 각자 가진 생각과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자유롭게 생각을 가지신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되 또 너무 폭력적인 언어는 삼가해 주세요.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덕후 시장을 발전시키고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슈를 꺼내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셔서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밝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길 바라면서 대형 팬더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